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금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금양이 오늘 마이너스 3.5%, 3.5% 정도 빠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날 금양 관련해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이게 납입이 완료가 됐어요. 아무래도 출자 전환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호재라 볼 수 있죠. 이게 왜 호재냐면, 결론적으로 금양을 가지고 있는 이 부채, 자, 부채를 출자 전환해가지고 납입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감소가 되는 거는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죠? 근데 주가가 더욱더 빠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일단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금양 같은 경우에는 딱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3자 배정에 대한 내용, 이제 납입이 완료가 됐죠. 납입이 완료가 됐는데 이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란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누가 들어왔냐, 여기서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면 자, 당연히 류광재 회장이 들어왔고요. 류광재 회장이 들어왔고 KJ 인터내셔널 그리고 KY 에코 얘들이 들어왔거든요. 얘들이 들어와서 좀 거의 3천억 가량에 대한 돈이 좀 들어준 건데 여기서 원래 금양의 빚이 한 8천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8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얘네 출자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마이너스 3천억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5천억 정도에 대한 부채가 남았어요. 부채가 남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끄고 이제 금양 것만 볼게요. 딱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내용을 봤었을 때 요거예요. 요거.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빚 그냥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요 빚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류광지가 거의 2,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970억, 1,400억 이 정도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자를 몇 프로예요? 4.5%를 받아요. 4.5%. 이자를 4.5%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양 자체가 기존에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을 했죠. 유상 증자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금감원에서 태클이. 자, 태클이 들어와 준 이유는 뭐죠? 결론적으로 너네 예전에 이 몽골 강산 관련해서 뻥튀기 논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얘기를 하고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연히 얘들이 출자 전으로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3천억으로 인해서 다른 애들에 대한 빚을 갚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너는 유상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태클 거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3자 배정에 대해서 납입이 진행이 되면 보통 주가가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출자 전환을 해서 부채가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은 호재로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부채가 많이 남아 있고 출자 전환을 해서 납입을 진행하는 돈으로 얘네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한다. 이 부분도 빼먹을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계속해서 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주가가 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11월 15일 이날 뭐죠? 실적 발표예요. 근데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큰 타격은. 왜냐면 금양에 대한 실적 미리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대해서 원래 얘네들이 정정공시를 한번 냈었죠. 정정공시. 어떤 정정공시였냐면 이거네요. 이거. 이 공시를 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어떤 내용을? 원래 4천억이었지만 65억, 1,600억이었지만 10억 이런 식으로 정정공시를 냈었잖아요. 몽골 강산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3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까지 뭐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중요한 거는 11월 25일이에요. 11월 25일 이게 뭐냐면 MSCI에 대해서 편출이 됐죠. 편출. 근데 MSCI에 대해서 원래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패시브 자금 몇천억 단위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편출이 되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 어느 정도 이탈하는 물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1월 25일 날은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이러한 물량이 나와줄 수는 있다.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고 요 부분까지 지나면은 이제 금양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거예요. 12월 달에 있는 자, 수정이 진행되는 게 있죠. 류광재 회장이 1,000만 주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까지 있는데 자, 수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EB 또는 블록들, 자, 블록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류광치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에서 좀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교환사채, 그리고 선택형 교환사채, 그리고 블록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1,000만 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0만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이 1,000만 주를 어느 정도 얘네들에 대한 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자산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바꾸냐. 근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환사채라든지 블록들. 자, 이거밖에 없다. 근데 블록들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주를 전부 다 블록들을 처리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고 교환 사채도 천만주로 한 방에 다 해버린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반반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교환 사채를 몇 번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교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금양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 빚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출자 전환으로 인해서 진행된 요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출자 전환이 나와주는 거. 이게 솔직히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자, 연결재무 제표 주석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류강지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 나오죠. 얘네들이 추가적인 출자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자, 어느 정도 부채를 더욱더 감소를 시키는 거. 지금 당장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얘들이 제3자 배정에 대해서 납입을 진행을 했는데 이 3천억을 납입을 진행을 했는데 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너네 유상증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에 대한 이자가 4.5%예요, 4.5%. 지금 얘네들 1,400억에 970억이거든요. 이걸 딱 보면 뭐야? 결론적으로 이거 이자만 해도 몇십억씩 떨어져요. 자, 류강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억 정도인가요? 80억 정도에 대한 이자가 떨어지고요. 분기로만 따져도 20억이에요. 응? 분기로만 따져도 2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 당장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지도 않은 기업인데 이자로만 지금 당장 류강지한테만 연간 80억이 나간다. 응? 연간 80억이 나간다. 근데 여기서 다른 애들까지 다 합친다고 가정을 하면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거겠죠, 연간. 근데 뭐 실적을 까보면은 다 빨간불이야. 다 빨간불. 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죠. 진정성 의심, 금양, 무상, 증여, 기후일까.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자,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증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얘네들이 입이나 블록딜을 진행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이 부분은 앞으로 전략을 보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금양 관련해서 제가 7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근데 금양은 저는 반드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금양 관련해서 급한 건 맞아요. 부산 기장 공장 때문에 자, 급한 건 맞지만 금양 관련해서 이제 거래 정지나 뭐 상장 폐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더라고요. 내년 2025년 3월 감사 시즌에.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죄송합니다. 말이 좀 더듬어졌네요. 자,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보통 감사 시즌에서 거래 정지가 되게 많이 나오죠. 거래 정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보통 이 부분을 많이 보죠. 자본 그리고 자본 총계 이 부분으로 해서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 잠식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잠식률 이게 50% 이상이면 좀 심각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본 잠식이 아예 나와주고 있지가 않아요. 나와주고 있지가 않다. 보통 자본 잠식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 나누기 자본금 그리고 곱하기 100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몇 %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금이 지금 다 290억이죠. 내 자본 총계가 1950억이에요. 1956억 그리고 자본금이 290억.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 잠식률은요.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을 때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 근데 얘네들은 지금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빠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번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뭐 벌점 10점에 벌금 2억 뭐 이렇게 받았는데 뭐 솔직히 이것도 감사 시즌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금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류강지 회장이 추가적인 출자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이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입이나 이제 블록딜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산 기장 공장에 대해서 빠르게 공장을 완공을 하고 이거에 대한 공급 계약. 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납입으로 인해서 진짜 빚을 갚고 이자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한 거면 금양은 진짜 욕먹어도 쌉니다. 욕먹어도 싸요.
용모도 싸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진짜 얘네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진행을 하고 요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금양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금양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넣어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팝업창이 나옵니다. 현재 138명 입장이 계시고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 텔레그램 방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니까 자,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